2025년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을 넘어서 거대한 금융 플랫폼으로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2026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카카오뱅크의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만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267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카카오뱅크를 쓴다는 얘기죠.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든 이 압도적인 사용자 기반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플랫폼을 활용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었다. 2025년의 카카오뱅크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예전처럼 예금 받고 대출해주는 걸 넘어서 이 거대한 플랫폼 위에서 광고, 투자, 그리고 해외 진출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성공적으로 달았다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이 5가지 순서로 카카오뱅크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샅샅이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성과부터 보고요. 그 기반이 된 고객과 플랫폼을 분석할 겁니다. 그 다음엔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수익 구조를 보고 가장 중요한 미래 성장 전략과 2026년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 카카오뱅크가 지난 한 해 동안 단순히 몸집만 불린 게 아니고요. 수익성과 안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아주 내실을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볼까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영업이익이 6,494억 원, 전년보다 7% 늘었고요. 고객 수는 무려 182만 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예금, 즉 수신잔액이 24%나 급증했다는 건데요.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거죠. 대출도 9%라는 아주 견조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실적보다 사실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의 근간, 바로 사람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중요한 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전체 고객 2,670만 명 중에 무려 2천만 명이 매달 카카오뱅크 앱을 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MAU가 역대 최고치를 찍은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가입만 해놓은 유령 회원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자주 들어오는 고객이 많아야 대출도 받고 카드도 쓰고 다른 서비스도 이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돈이 되는 핵심 동력인 셈이죠. 모임 통장이나 우리아이 서비스 같은 상품들. 이거 그냥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고객들을 카카오뱅크 플랫폼에 딱 묶어두는 아주 강력한 락인 장치예요. 친구들이랑 가족이랑 같이 쓰니까 나 혼자 다른 은행으로 떠나기가 어려운 거죠. 심지어 미래 고객인 아이들까지 미리 확보하는 정말 영리한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모은 수많은 활성 사용자들을 가지고 카카오뱅크는 과연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그 수익 구조의 핵심, 바로 은행의 본업인 예대마진과 플랫폼 비즈니스, 이 두 가지를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은행 수익의 기본 원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이 그림처럼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고객들한테서 싼 이자로 돈을 모으고 이걸 저원가성 예금이라고 하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돈을 더 비싼 이자로 빌려주는 겁니다. 이 양쪽의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은행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거죠. 은행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이 숫자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바로 NIM, 순이자 마진입니다. 우리가 장사할 때 마진이 남아야 이익이 생기는 것처럼 NIM은 은행이 예금과 대출, 즉 돈 장사를 해서 얼마나 이익을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님은 실제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5년 4분기 님이 1.94%로 그 전분기보다 눈에 띄게 올라갔죠. 이게 바로 이자가 거의 없는 요구불 예금 같은 저렴한 자금 조달 비중은 높이고 대출 자산은 효율적으로 굴린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신호죠. 하지만 카카오뱅크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은행업 너머에 있는 플랫폼 수익입니다. 대출 비교 서비스 수익이 전년 대비 37% 늘었고요. 광고 수익은 무려 54%나 성장했습니다. 이건 카카오뱅크가 그냥 은행이 아니라 수많은 사용자를 기반으로 다양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테크 기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지금까지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들의 미래 성장 공식은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AI, 해외 확장, 그리고 M&A, 즉 기업 인수합병입니다. 기술로 서비스를 더 똑똑하게 만들고 한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해외에 그대로 복제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아예 회사를 사들여서 빠르게 채우겠다. 아주 공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전략이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 엔진 AI입니다. 이건 단순히 챗봇 하나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I가 제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곧 큰 지출이 있으실 것 같네요. 금리가 낮은 비상금 대출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먼저 제안하는 거죠. 고객이 필요를 느끼기 전에 한 발 앞서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장 엔진은 해외 시장입니다. 특히 첫 번째 시험대였던 인도네시아의 슈퍼뱅크 투자가 그야말로 대박이 나면서 해외 진출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인도네시아의 슈퍼뱅크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단 1년 만에 85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카카오뱅크의 쉽고 편리한 사용자 경험과 데이터 기반 사업 모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큰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걸 명확하게 증명한 사건입니다. 슈퍼뱅크의 성공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현지 증시에 상장한 이후에 카카오뱅크는 투자 지분에 대해서 약 934억 원에 달하는 평가 이익까지 얻게 됐습니다. 전략의 성공이 실제 재무 성과로 확실하게 이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장 엔진은 M&A, 즉 기업 인수입니다. 특히 인터넷 은행이 법적으로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 결제 사업이나 할부금융 같은 캐피털사를 인수해서 사업 영역을 한 번에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라면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전략들을 바탕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2026년의 구체적인 목표는 뭘까요? 회사가 직접 제시한 가이던스를 보면서 우리가 뭘 체크해야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의 경영 목표는 안정 속의 성장,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대출은 작년과 비슷한 9%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늘리되 플랫폼 수익은 20% 이상 아주 공격적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순이자 마진은 조금 더 개선하고 리스크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카카오뱅크를 안정적인 금융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높은 성장성을 가진 기술주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바로 카카오뱅크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핵심이 될 겁니다. 이 콘텐츠는 종목 추천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